그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늙은이들이 해서 잘하는 일. 가령 늙은이들은 아무래도 그 노인의 연령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75세라야 되겠다. 75세라야.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평생 현역이시고 대한민국 국민의사시고 뇌과학 연구자이신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그냥 뵙게도 아주 멋쟁이십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면 지하철 무료 탑승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예, 지금도 그냥 돈 내고 타십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70세부터 이제 무료인 거. 아마 그게 대세 같습니다. 예, 아마 특히 저 노인회에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노인에서 이제 뭐 발권 네.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예. 그거는 그냥 두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그거를 이제 절충을 했더라고요. 네. 지하철은 65세부터 매년 66, 67, 68 해서 5년에 걸쳐서 70까지 가고 버스는 75세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절충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민들하고. 그러네. 예. 박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70세도 사실은 좀 빨라요. 그리고 뭐 70세 그래도 특별히 뭐 몸에 병이 없는 이상은 멀쩡하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뭐 75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저 65세가 되면 지공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65세부터 지하철 공짜. 그러면 박사님은 그 노인의 연령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75세라야 되겠다. 75세라야. 왜냐하면 75세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의사들이 볼 때도 75세 노인들은 그냥 이제 어른의 연장으로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노인의학이라는 따로 개념을 갖고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 이제 75세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75세가 저는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75세부터 뭐 의학적인 판단을 할 때도 노인으로 나누군요. 하긴 요즘에 65세면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그렇죠. 예.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노년층은 신인류다. 그리고 A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80대가 지금 180만 명입니다. 또 그런데 이제 갑자기 90대가 되면은 확 줄어요. 26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자기 집에 특히 이제 그런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이상 실제로 그런 노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이제 초고령 사회 그러면 점점 나이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신인류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거는 제가 그 전에 90년대 초에 신인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 젊은이들은 내 젊을 때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 완전히 별종이야. 뭐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인간이라는 책을 썼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은 한 사람은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고 요즘은 늙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도 지금 이미 중장년층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MZ세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신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그랬었죠. 초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도 앞서서 먼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초고령화 스피드는 우리가 일본보다 빠른데 이제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일본 최장수국이 있으니까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 3년은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들어가는 스피드로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박사님께서도 협노 문화에 대한 그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정년을 65세로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70세부터 지하철 공짜 세대로 가려면 거기에 앞서서 65세 정년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오래 하게 되면 요즘에 청년들도 취직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세대 간의 갈등은 없을까요?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늙은이들이 해서 잘하는 일. 가령 늙은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끈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이제 참 지루한 일이라도 다 해내면 요즘 젊은이들은 지루한 일을 하러 가면 맞아요.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일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난 큰 갈등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의 내용이 다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말이 안 통한다. 또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노인들은 아무래도 중장년층 저만 해도 키오스크를 써서 주문하는 것에 익숙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좀 갈등을 극복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후배가 선배를 가르치고 또 뭐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손자가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간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너희 집에 할아버지가 진짜 인간 문화재다. 그게 네가 저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너 할아버지한테 좀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뭐 가르쳐 줄 거는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인간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긍지로 알고 그렇게 너 집 전통이나 역사를 내가 정말 후계자로서 잘 키워나가야 된다. 저는 그 운동을 지금 시작을 막 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끼인 세대들 있잖아요. 중장년층. 이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 어머니한테는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또 저희 누나 같은 누나는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도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령층이 지금 한 60대가 돼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른들을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도 이제 모셔질 때가 됐더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죠. 이런 세대들이 더 힘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아주 어려운 세대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요, 원래 이게 지정학적으로 반도라는 나라가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 육지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항상 싸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뭐 얼마나 많은 동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적응을 참 잘합니다. 우리만큼 적응을 잘하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령 뭐 어떤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주 쉽게 저는 참 젊은이들 들으면 웃었지만 또 화장실에 화장지가 준비를 못했어요. 해놓으면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그게요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빠른 거야. 화장지는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공의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저는 요즘도 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우동 같은 거 뭐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지저분하죠, 사실 이제. 먹고 나면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까지 일반적인 제가 정신과 의사지만 개념이 치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이 치우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게 정말 참 우리 한국 사람은 과연 정말 새로운 문화가 던져졌을 때 제일 빨리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IMF를 겪고 있는데 이제 이 20세기 참 20대 초에
그 월스트리트의 사기꾼들 그 농간에 뭐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그때 아직 IMF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 이야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빨리 그 난국을 헤치고 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2년 만에 그게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적응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참 어머님 같은 그 이야기도 참 쉽게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게 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막 하도 동란이 많아지고 옛날에 저는요, 이 왼편에 서느냐, 오른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왼편에 서면은 이건 괜찮아, 국권은. 또 오른편에 섰다 그러면 이제 인민군들이 총을 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응을 하는 거는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적응을 잘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회복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셀코TV 함께하고 있습니다.